안녕하세요. 백각방송 사주명리학 기초강좌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오행의 여러가지 특징을 공부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하도와 낙서의 원리를 통해서 오행이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대한 원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오행들이 서로 상생상극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 어울려져서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생, 상극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서로 어울려져서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또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우선 상생이라고 해서 거기 나와 있는 5가지가 일단 있습니다. 목이 화를 생한다. 쉽게 말해서 목생화죠.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목이 화를 생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장작에다가 이렇게 장작이라는 재료를 써서 뭐 예를 들어서 모닥불을 붙인다. 모닥불을 만든다. 이런 것이 바로 목생화의 대표적인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재료가 필요한데 이런 목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즉 불을 일으키는 그런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화가 토를 생하죠. 화가 토를 생하네요. 네, 화가 또 토를 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장작을 가지고 모닥불을 피웠어요. 그러면 그 모닥불이 이제 그 나무를 모두 태우고 나면 그 재가 되죠, 재. 그 재가 다시 흙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흙에서 환원되면서 이 토의 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재의 재가 이제 토를 생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는 이제 계절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한겨울의 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춥죠. 춥고 얼음이 많고 이러니까 토가 뭔가 생명력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토라고 하는 것은 뭐 나무를 키우고 작물을 키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을 키워내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여름에 따뜻한 시기에 토라는 것은 토가 생명력이 있고 생유죠, 토의 어떤 지질, 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따뜻할 때 보면 크게 식물들이 융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곧 꼭 불로서 토를 뭐 생한다,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계절적으로 이제 더운 여름철에 보면 토가 힘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그 계절적인 요인이죠. 계절의 요인에 의해서 여름이 더운 화의 계절에 토가 힘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토가 금을 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토가 금을 생하면 토가 금을 생한다. 토가 금을 생한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땅 속에서 광물질, 뭐 광물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 원리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흙 속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다져지고 해서 여러 가지 뭐 광물질, 금속의 원료라든가 뭐 철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땅 속에서 만들어지는 큰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토의 지질이 좋아야 뭐 특정 광물이 나온다든가 뭐 하는 그런 것들로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금이 수를 생한다. 자, 금이 수를 생하네요.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안반 지역에서 이제 무슨 광천수가 팍 터진다. 천연 안반수에서 광천수, 수맥이
그 안반을 기반으로 해서 그 수원을 삼아 물이 터져 나온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이 좋으려면 안반 지역이 많아서 그 수원을 확보한 곳이 이제 물이 많이 생성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이 좋다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이 화강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천연 안반 지역이 많아서 물이 좋다고 합니다. 서양의 뭐 유럽 지역은 그 석회질 지역이 많아서 물이 좋지 않은데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금생수 이런 원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가 목을 생하는 것.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물이 나무를 키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한다면 뭐 아침에 이슬이 내려서 그 촉촉하게 내려진 그 수분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모습이라든가 같은 이런 대표적인 것들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쉽게 5가지의 그 목화토금수가 서로 이제 어떻게 생하는 관계로 연결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실 때는 요런 정도의 요런 걸 우리가 이제 물상의 이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물상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많은 부분들이 또 이제 물상적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기초 단계에서는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추가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들을 자꾸 첨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극으로 넘어갈게요. 상극으로 하면 또 다시 이제 자, 아까 상생이었다면 이제 상극은 서로 극하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 나온 것이 목이 토를 극하네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해될 수 있는 물상들이 있나요?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땅 위에 이렇게 나무가 서 있는 모습,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이게 결국은 목이 토를 극하고 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안에서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 토가 이 목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극하는 관계지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서로 극하지만 서로의 상호관계가 조금 보완 관계에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뭐예요? 토가 수를 극하네요. 토가.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거를 이해할 수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선 댐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죠. 댐에는 크게 물을 가두죠. 그래서 이제 그 제방을 통해서 물을 가둠으로 해서 뭐 저수지도 만들고 뭐 규모가 크다 그러면 대규모 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토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제방을 만들면 물을 가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강물을 뭐 토로 이용해서 길을 바꾼다든가, 어쨌든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결국은 이 토가 제방의 역할 같은 것을 해서 어떤 물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토가 수를 극한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상호 관계가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이제 수가 화를 극합니다. 수가 화를 극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을 끄는 거죠, 당연히.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소방관 아저씨들이 불을 진압할 때 쓰는 방식도 이제 불을 물로 끄죠. 뭐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만물은 어떻습니까? 물과 불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서로 융합하지 않으면 생성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진화론의 기원, 생명의 기원을 따질 때도 원래 바다에 이제 어떤 스파크, 전기라든가 이런 불이 떨어져서 생명의 기원이 됐다 하는 이런 이론들도 제시하듯이, 이렇게 무조건 수가 화를 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극을 하지만 역시 상호관계에서는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나오는 것이 화가 금을 극하네요. 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물상들이 뭐 있을까요? 뭐 큰 불,
여러분 그 철광 같은 거, 철광 뭐 제철소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대한 용광로에서 높은 온도를 가지고 이 금을 녹여서 뭔가를 만들어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용광로에서 이 금속을 재련할 때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화가 금을 극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 금도 화해의 극을 받지만 역시 이 용광로에서 뭔가 금속을 재련했을 때는 어떤 유용한 도구가 만들어지지요. 자, 이렇게 상호관계가 서로 극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고 이렇게 상호관계를 또 형성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제 금이 목을 극하네요. 금이 목을 극하네요. 뭐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뭐 도끼로서 나무를 자른다, 뭐 이런 거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이해할 때는 그러면서 이제 금속의 성분, 도끼 같은 것들, 칼 같은 걸로 이제 목을 자른다든가 할 때. 그러나 이제 무조건 잘라서 나쁜 것은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나무가 이렇게 좀 나무를 가지치기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생장을 위해서 이렇게 금의 어떤 재료 좀 다듬 뭐 하여튼 벌목이 필요할 경우, 이럴 경우 도끼로 이제 나무를 잘 극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또 서로의 관계에서 유용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그래서 상호간의 상생 그리고 상극 두 가지가 이렇게 각각 5가지의 경우로 상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또는 상극하는 경우는 또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이 정도 설명이라면 상생상극이 어떤 관계인 건지 기본 이해는 충분히 되실 수 있다고 봅니다.